여러분, 오늘 밤 이 영상을 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어젯밤엔 어떠셨나요? 혹시 두 번, 세 번씩 눈이 떠지셨다면, 그리고 요즘 들어 저녁만 되면 발목이 좀 붓는다 싶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심장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숫자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4분 중 1분, 정확히는 25.9%가 이미 만성 콩팥병을 갖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 중 1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70%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어떤 자각 증상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신장을 가리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아프지도 않고 피곤함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아 들고 나서야 이미 상당히 망가진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가지 큰 줄기입니다. 첫 번째,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7가지 SOS 신호. 두 번째, 2025년 이후 전 세계 신장의학계가 집중 조명하는 장과 신장의 놀라운 연결고리 장신장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밥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신장 회복의 실천법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같은 층의 이웃으로 사신 지 벌써 10년이 됐고,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내과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콩팥 건강은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한 분은 오말순 어머님이십니다. 올해 71살이시고 젊었을 때 간호조무사로 2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손이 빠르고 꼼꼼하신 분인데 지금도 아침마다 단지 뒷산 산책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나름 건강에 신경 쓰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 옆집엔 건길남 아버님이 계십니다. 73살이시고 젊은 시절 어선을 타고 바다를 떠돌던 분입니다. 은퇴 후엔 직접 담근 청국장을 이웃에 나눠줄 만큼 발효 음식을 즐기시고 매일 저녁 드라마 보면서 우엉조림 반찬 하나씩 드시는 게 낙이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70을 넘기셨고 고혈압 약을 드시고 운동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오말순 어머님의 신장기능 수치 EGFR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3기에서 사기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권길남 아버님의 수치는 64로 경미한 저하 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콩팥 건강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두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결말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신장이 보내는 7가지 SOS 신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야간 빈뇨입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 우리는 보통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겠지 하고 넘기시고 여성분들은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 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잠든 동안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켜줍니다. 그래야 자는 동안 깨지 않고 푹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농축 능력이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묽고 양 많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니 밤새 방광이 가득 차서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신다면, 특히 최근 들어
그 횟수가 늘었다 싶으시면 반드시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말순 어머님도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밤에 3번씩 깨기 시작했고 그게 신장의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다리와 얼굴의 부종입니다.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이 파인다. 이참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부어 쌍꺼풀이 사라진다. 이런 증상, 그냥 짜게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 않으셨나요? 부종은 우리 몸에 처리하지 못한 수분과 염분이 쌓여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남는 물은 소변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신장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 갈 곳 없는 물이 조직 사이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쪽이 먼저 붓는 건 중력 때문입니다. 발목, 정강이부터 먼저 차오릅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자국이 천천히 올라온다면 이것을 의학적으로 아픈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발목 좀 봐주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한번 꾹 눌러보세요. 자국이 10초 이상 남는다면 이번 주 안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도록 모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신호, 소변의 이상한 변화입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변기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일고 물을 내린 후에도 자잘한 거품이 한참 남아있다면 이건 단백뇨뇨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의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혈관 속에 머물러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단백질은 세제처럼 거품을 만듭니다. 비누를 변기에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조밀하고 끈질긴 거품이 남아있다면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기가 돈다면 혹은 반대로 너무 투명해서 물처럼 보인다면 이것도 이상 신호입니다. 정상 소변은 맑은 연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예전엔 산에도 잘 다니고 동창회 모임에서 제일 늦게까지 앉아 계시던 분이 요즘 오후만 되면 소파에 쓰러지신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 이 증상도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뼛속 골수에 적혈구를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 에리스로포이에틴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혈구가 줄어들면 온몸에 산소를 나르는 택배 기사들이 파업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근육에도 뇌에도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 하루 종일 멍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신성빈혈이라고 합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호, 지독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가려움증은 신장병을 알아채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피부과 문제로만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으로 나가야 할 인, 요소, 질소 같은 독소들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독소들이 피부 아래 신경을 찌르고 자극합니다. 보습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피부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가려움, 특히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더 미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불의 온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독소가 더 활발하게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려움이라면 반드시 신장 검사를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식욕 저하와 메스꺼움입니다. 밥맛이 없다. 평소 좋아하던 찌개도 한 수저 뜨고 나면 입맛이 떨어진다.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무겁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위장을 먼저 의심하시겠지만 신장 기능 저하로 혈액 속에 요독이 쌓였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독이 뇌의 구토, 중추를 직접 자극하거나 위장 점막을 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내시경 결과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도 계속 밥맛이 없고 메스껍다면 위가 아니라 신장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
입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암모니아가 피 속에 넘쳐 흐르면 이 독가스가 폐를 거쳐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양치를 3번 하고 구강청결제로 헹궈도 사라지지 않는 화장실 냄새 혹은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 이것은 입 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어서 아무리 닦아도 안 없어집니다. 가족 중에 이런 냄새가 난다면 치과보다 신장내과를 먼저 모시고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7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간 빈뇨, 다리와 얼굴의 부종, 소변의 거품과 색깔 변화, 극심한 피로감, 피부 가려움증, 식욕 저하와 메스꺼움, 그리고 입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이번 주 안에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오말순 어머님의 경우 처음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다 깨서 화장실 간 것, 저녁에 발목이 조금 부은 것, 밥맛이 없어진 것, 이 3가지가 다 있었는데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던 거죠. 하지만 검사 결과지엔 EGFR 38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신장이 망가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혈압을 갖고 있는데도 신장이 훨씬 좋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우리 뱃속장에 있었습니다. 장과 신장. 얼핏 생각하면 이 2장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신장은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전 세계 신장의학 학술지들에 쏟아진 연구들은 이 2장기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 운명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장신장축, 영어로 군니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장은 이 도시의 입구 세관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을 검사해서 좋은 것은 통과시키고 나쁜 것은 내쫓습니다. 반면 신장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정수장입니다. 도시 구석구석을 돌고 온 물, 즉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서 독소가 든 더러운 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맑은 물은 다시 도시로 돌려보냅니다. 이 2곳이 각자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일할 때 도시는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세관, 즉 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독소들은 피를 타고 곧장 정수장인 신장으로 밀려듭니다. 정수장 필터가 감당할 수 없는 독소의 물량에 막혀 찢어지고 결국 정수장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장내 환경의 붕괴가 신장을 파괴하는 정확한 경로입니다. 좀 더 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 속에는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37조 개이니 어떻게 보면 세균이 우리보다 더 많은 셈입니다. 이 세균들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뉩니다. 유익균이 건강하게 장을 지키고 있으면 장벽, 즉 장의 세포벽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나쁜 것들이 혈관으로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인스턴트 음식, 지나친 항생제 사용,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으로 유해균이 득세하면 장벽이 마치 오래된 방충망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버립니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멍을 통해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맹독성 물질 2가지가 혈관으로 줄줄 새어 들어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잠깐 기억해 두세요. 인독실황산과 파라크레실황산입니다. 영어로는 인독실설페이트, 피크레실설페이트라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신장 면역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2 독소가 신장 세포에 달라붙어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 우리 신장세포가 붉게 녹슬어가는 과정입니다. 새가 녹슬면 부서지듯 신장세포도 이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이 두 독소는 신장 조직을 딱딱하게 굳히는 섬유화까지 촉진합니다.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야 할 신장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한 번 굳어버린 신장 조직은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장이 신장을 찌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장이 망가지면 이번엔 거꾸로 신장이 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고장나서 요독이 피 속에 가득 차면 이 독소가 다시 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익균들을 굶겨 죽입니다. 그러면 유해균이 더 번성해서 더 많은 인독실황산과 파라크레실황산을 뿜어내고 이 독소는 다시 신장을 후려칩니다. 장이 신장을 찌르고 신장이 장을 찌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 이 소용돌이가 가속화되면 투석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단계까지 아주 빠르게 추락합니다. 오말순 어머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아침엔 빵 한 조각에 인스턴트 커피, 점심엔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 만두, 저녁엔 짠 국물 위주의 식사, 채소는 적고 발효 음식은 냄새 난다며 거의 안 드셨습니다. 게다가 고혈압 치료 때문에 항생제를 여러 번 드신 이력이 있었습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고사 직전이었던 거죠. 반면 곤길남 아버님을 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어선을 타던 시절부터 몸을 써야 하니 든든한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생선, 직접 담근 청국장, 그리고 우엉이나 미역 같은 거친 식재료를 즐기셨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청국장을 드시고 저녁에 우엉조림 한 가지 반찬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청국장과 우엉,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신장을 지켜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유익균 중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냥 비피더스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비피더스균이 신장병 환자의 혈중 인독실황산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것이 올해 초 신장임상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들에게 비피더스균을 5주간 먹였더니 혈중 요독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청국장과 된장 속에 바로 이 비피더스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밥상에 올리셨던 그 소박한 발효 음식 속에 신장을 지키는 무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 숨어있는 위험이 참 큽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수치는 크레아티닌 하나가 아닙니다. 크레아티닌과 함께 나이, 성별, 체격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사구체 여과율 EGFR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크레아티닌 수치 1점이라도 젊은 근육질 남성이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여성 어르신이라면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크레아티닌이 조금밖에 안 나와도 신장이 많이 망가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EGFR 수치가 몇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9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60에서 89면 경미한 저하 단계, 45에서 59면 중등도 저하, 30에서 44면 심한 저하, 15에서 29면 아주 심각한 저하, 15 미만이면 신부전으로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켜보자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동안에도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신장이 더 빠르게 나빠지도록 그냥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꼭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좋아진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한 번에 많은 물을 드시면 오히려 다리가 더 붓거나 폐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하루 수분 허용량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말순 어머님의 식탁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루 식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식단 변화를 보면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는 찰보리를 20% 섞은 밥 반 공기와 미역을 듬뿍 넣은 스스만 된장국 한 그릇입니다. 반찬으로는 나토나 청국장 한 종지, 그리고 동치미 건더기를 드십니다. 식후에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씹어 드십니다. 점심에는 보리밥 반 공기에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 모를 드십니다. 반찬으로 우엉조림을 한두 젓가락 올리시고 시금치나 나물 종류 하나를 곁들입니다. 국은 스스하게 끓인 야채국으로 드십니다. 저녁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해조류 무침, 콩자반 같은 콩 반찬을 드십니다. 고기 대신 생선, 찌개, 국물은 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남기십니다. 자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을 천천히 드십니다. 이 식단, 특별한 재료가 있나요? 전부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우리 밥상 재료들입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병원이라면서 이런 음식 챙겨 드실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밥상 차리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신장 수치가 걱정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된 변화도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신장과 함께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신장병과 고혈압은 서로 악순환의 관계입니다. 고혈압이 신장 혈관을 조여 신장을 망가뜨리고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혈압이 더 오릅니다. 이 때문에 신장내과에서는 혈압을 130 미만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권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더 신중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당뇨는 신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 혈관이 당 분자에 의해 끊임없이 손상받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가 원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신장 보호와 직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70, 80을 바라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 키우느라 본인 몸은 돌볼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고 밥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만으로도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장을 회복시켜서 신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미 무너진 신장도 최대한 회복의 길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실천법, 오늘 3번째 이야기에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의 기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둥, 장을 살리는 밥상입니다. 장을 살린다는 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굶기는 것입니다. 2가지 작전이 필요합니다. 첫째, 밖에서 유익균 용병을 직접 투입하는 것. 이것이 프로바이오틱스 작전입니다. 둘째, 이미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최고의 먹이를 주는 것. 이것이 프리바이오틱스 작전입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심바이오틱스, 즉 유익균과 먹이를 함께 챙기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익균 용병 투입, 즉 프로바이오틱스 작전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가장 강력한 유익균 공급원은 어디일까요? 비싼 캡슐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된장입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은 신장을 지키는 이중의 무기를 품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유익균은 망가진 장벽을 보수해 독소가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콩에 든 이소플라본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짜지 않느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된장의 소금은 일반 소금을 날로 먹을 때보다 혈압을 올리는 부작용이 훨씬 덜합니다. 된장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소금의 나쁜 작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짠 된장찌개를 푹푹 퍼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물을 넉넉히 잡아 스스하게 끓인 된장국을 하루 한 2그릇. 이건 장과 신장 모두에게 좋은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끈적끈적한 실타래 속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끈적이는 피를 맑게 뚫어줍니다. 신장은 미세혈관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피가 잘 돌아야 신장세포가 산소를 공급받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가 이 미세혈관을 활짝 열어줍니다. 또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K는 혈관이 석회처럼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혈전용해제, 와파린 계통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백김치와 동치미 같은 맑은 물김치입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이 듬뿍 들어간 짠 김치보다 무와 배추를 맑게 발효시킨 물김치에 식물성 유산균이 훨씬 풍부합니다. 식물성 유산균은 위산에도 잘 죽지 않아 장까지 살아서 도달합니다. 드실 때는 국물은 염분이 있으니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번엔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하는 작전입니다. 유익균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고 발효시키면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장벽을 튼튼하게 메워 독소가 새는 걸 막고 유해균을 굶기고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최고의 수용성 식이 섬유 공급원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찰보리입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흰쌀에 수십 배 들어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에 찰보리를 20에서 30% 섞어보세요. 톡톡 터지는 식감도 좋고 이것만으로도 장내 유익균들은 잔칫날을 맞습니다. 둘째,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 섬유가 가득합니다. 이눌린은 장내 비피더스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최고의 비료입니다.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우엉조림, 이게 신장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치료식입니다. 단, 간장과 설탕을 듬뿍 넣어 달고 짜게 조리시면 안 됩니다. 우엉 본연의 맛을 살려 스승하게 볶아 드세요. 권길남 아버님이 매일 저녁 드시던 우엉조림이 바로 이겁니다. 셋째,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면 미끈미끈해지죠. 그게 바로 알긴산과 푸코이단이라는 강력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푸코이단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끓이는 된장국에 미역을 듬뿍 넣어보세요. 유익균의 먹이인 미역, 그리고 유익균이 살아있는 된장이 한 그릇에서 만나는 겁니다. 장신장축을 살리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넷째,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식이 섬유가 가득합니다. 펙틴은 장 속을 돌아다니는 독소와 중금속을 끈끈하게 흡착해서 대변으로 끌고 나가는 청소부입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아침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씹어 드시는 것, 이것 하나만 더해도 장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오크라와 마입니다. 썰었을 때 끈적끈적하게 늘어나는 그 진액 속에 무틴과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 섬유가 가득합니다. 잘게 다져서 된장국에 훌쩍 넣으시거나 살짝 데쳐서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드세요. 칼륨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 미역, 우엉 모두 좋은 식재료이지만
신장 상태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 또는 신장 전문 임상 영양사와 상의해서 내 몸 상태에 맞는 양을 결정하신 후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식사요법은 약을 더 잘 듣게 해주는 토대를 닦는 것이지 병원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혈압약, 당뇨약 절대로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둥, 신장을 씻어주는 수분 관리입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마시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큰 위험이 됩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망가진 신장이 처리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차거나 다리가 더 붓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수분 섭취의 황금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입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를 목표로 하되 새가 물을 쪼아 먹듯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종이컵 반컵 정도, 하루 10번에서 15번에 나눠 홀짝홀짝 드시는 겁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얼음물은 절대 안 됩니다. 장내 유익균을 얼려 죽이고 위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혹은 약간 따뜻한 물을 드세요. 셋째,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한 잔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반컵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는 점점 걸쭉해집니다. 이 끈적한 피를 걸러야 하는 신장 입장에서 이른 아침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반 컵을 천천히 마시면 굳어있던 내장이 풀리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투명한 연노란색이면 적당합니다. 진한 오렌지색에 가깝다면 물이 부족한 겁니다. 당장 한 모금 마시세요. 세 번째 기둥, 혈류를 살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신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무려 20%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신장이 숨을 쉬고 독소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산책입니다. 눈 뜨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후 1시간 이내에 밖으로 나가 15분에서 20분을 천천히 걸으세요. 숨차게 뛸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아침 햇빛으로 생체 시계를 깨우고 종아리 근육을 펌프질하는 겁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신장이라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과 신장 쪽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줍니다. 둘째,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비가 오는 날 혹은 걷기 힘드신 날 방바닥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양손으로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뒤쪽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꽉꽉 누를 필요 없어요. 기분 좋은 압력으로 한쪽 다리에 2분씩 하루 2번만 해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개선됩니다. 셋째, 복식 호흡입니다. 이것은 장과 신장을 동시에 마사지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한 손을 배 위에 얹고 코로 넉넉하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남산처럼 빵빵하게 부풀립니다. 그 다음 입을 오므리고 길게 호흡 내뱉으며 배를 등 가죽에 붙이듯 쏙 집어 넣습니다. 이것을 5번에서 10번 반복하세요. 횡격막이 위아래로 깊게 움직이면서 내장 전체를 부드럽게 주물러 장의 혈류를 살려줍니다. 아침, 식후, 자기 전 하루 3번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미지근한 반신욕입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 배꼽 아래까지만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이것만으로도 전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단 42도가 넘는 뜨거운 탕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압이 튀고 수분이 빠져나가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됩니다. 5째, 양질의 수면입니다. 우리가 깊이 잘 때 신장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을 수리합니다. 잠을 설친다는 건 신장의 수리 공장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코를 골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 혈중 산소가 뚝 떨어지고 이 충격이 그대로 신장으로 갑니다. 가족 중에 자다가 숨을 멈추는 분이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수면 클리닉을 찾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의입니다. 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대변이 좀 더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익균이 자라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뱃속이 가볍고 편한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장 속에서는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을 떠돌던 인독실황산 농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장벽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독소가 새는 양이 줄어듭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지만 몸속에서 회복의 씨앗이 싹트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야간 빈뇨 횟수가 줄어드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목 붓기가 조금 가라앉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볍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3달에서 6달입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수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말순 어머님의 경우 8달 만에 EGFR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만성 콩팥병에서 신장 수치가 오른다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빠르게 나빠지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기적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원인도 다르고 이미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다르고 다른 질병이 함께 있는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신 내용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함께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장을 살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권길남 아버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최근 검사에서도 EGFR 64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이 수치를 잘 지키고 계신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오말순 어머님에게 한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먹던 것들이 왜 몸에 좋은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들이 그냥 지어주시는 밥이 최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끓여주시던 된장국, 우엉조림, 미역무침, 그것이 우리 몸을 지켜온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물려받아서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아주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따뜻한 물 반 컵만 마셔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장을 깨우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엔 밥솥에 찰보리를 한 줌 더 넣어보세요. 한 달 뒤엔 어머님처럼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손주들 결혼식에 2다리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장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말순 어머님 이야기의 결말을 들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어머님은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담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보리밥에 미역 된장국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처음엔 냄새 난다며 피하시던 청국장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엔 옆집 권길남 아버님이 즐겨 드시는 우엉조림을 따라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단지 뒷산 대신 아파트 주변을 20분씩 천천히 걷는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GFR 38에서 44로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셨답니다. 만성 콩팥병은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보통인데 이 정도의 회복은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라고 하셨답니다. 밤에 3번 깨던 화장실 횟수도 1번으로 줄었고 저녁마다 양말 자국이 남던 발목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몰랐어요. 옆집 아저씨 밥상이 그렇게 신장에 좋은 줄. 진작 청국장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걸요? 권길남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아버님은 여전히 청국장과 우엉조림을 즐기시면서 같은 기간 EGFR 60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신장 기능을 지켜내고 계신 겁니다. 두 분 이야기의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신장만 바라보지 마세요. 뱃속장을 먼저 돌보면 신장이 살아납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콩팥자가 진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질문 하나.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일이 하룻밤에 2번 이상 있으십니까? 질문 둘. 저녁 시간에 발목이나 정강이가 붓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자국이 10초 이상 남습니까? 질문 셋.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까? 질문 넷. 소변을 보신 후 변기에 비누를 푼 것처럼 자잘한 거품이 한참 남아 있습니까? 질문 다섯. 건조하지도 않은데 몸 곳곳이 특히 밤에 이불 속에서 더 심하게 가려우십니까? 얘가 하나 이하인 분들, 일단 지금 당장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1년에 한 번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반드시 챙기세요. 얘가 한두 가지인 분들, 신장이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과에 가셔서 신장 수치를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얘가 3가지 이상인 분들, 지금 바로 이번 주 안으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간곡한 당부입니다. 이 자가 진단은 병원 검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내과를 찾는 용기를 내시는 계기로 삼아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새겨드리겠습니다. 첫째, 7가지 SOS 신호를 기억하세요. 야간 빈뇨, 부종, 소변 거품, 피로감, 가려움증, 식욕 저하, 암모니아 냄새, 이중둘 이상이라면 검사 받으세요. 둘째, 장을 살려야 신장이 삽니다. 인독 실황산이라는 독소가 장에서 나와 신장을 녹슬게 만듭니다. 된장국, 청국장, 보리밥, 미역, 우엉, 이 5가지가 장과 신장을 함께 살리는 우리 밥상의 보물입니다. 셋째, 물은 홀짝홀짝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느릿느릿 20분 걷기, 복식 호흡, 편안한 잠. 이 생활 습관들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가족분들의 신장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가족분, 이웃분께 살포시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가 단 한 분의 콩팥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